네, 오늘의 주요 뉴스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조사를 미뤘던 김건희 씨. 네. 오늘 다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애초 검찰은 20일 어제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네. 김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었고 조사가 불발이 됐었죠. 이 불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오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쯤에 특검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게 될까 좀 보면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자 등을 건네받은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적극적인 해명에는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김 씨가 접견을 온 지인에게 네.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해요. 심편 변호사 만난 거죠. 맞아요. 그 윤 전 예.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그 김건희 씨 접견 사실을 알리면서 한 예. 이야기였는데 김 씨가 이제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면서 예. 한동훈이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라면서 좀 원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SNS에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서 김 씨가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또 적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김 씨가 연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속 기한을 오늘 31일까지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애초 예. 오늘 자정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열흘 연장이 된 겁니다. 이제 특검팀은 남은 열흘여 동안 김 씨를 추가로 소환해서 혐의를 다진 뒤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만찬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답니까?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정대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걸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대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일단 그 앞서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지난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 개혁이 졸속 처리되지 않게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정 대표에게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다라는 그래요. 해석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전날에는 또 김민석 총리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신중하고 충분한 조정을 언급을 하면서 속도 조절로 방향이 잡힌 거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원내 지도부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완료가 아니라 정기 국회 내 완료를 거론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예. 불협화음이 일고 논란이 확산하니까 이 예. 대통령이 만찬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 당정 간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청 폐지 등 큰 틀이 이제 9월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후속 조치 이런 세부 내용 등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는 네. 해석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태원 참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네, 그 경기 시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실종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CCTV 등을 바탕으로 수색을 했고요. 예. 지난 10일 새벽에 남인천 요금소 주변 근처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취를 감췄었는데 해당 소방대원은 차에서 내린 뒤에 계속 걸어서 이동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소방관은 차량을 세워둔 곳에서 직선거리로 7km 정도 떨어진 교각 아래에서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방대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울증을 겪어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소방대원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희생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방대원은 구조 작업에 참여한 이후에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치료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9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앞서 이 소방대원의 동생이 YTN에 예. 형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애도의 뜻을 전했고요. 또 희생자 구조에 헌신했던 소방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뒤에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많이 겪는다고 네. 예. 합니다. 소방당국도 찾아가는 상담실 도입 같은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좋지 않고 또 스스로가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좀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요. 미국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갖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고 보조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지분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반도체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예.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그렇죠.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그걸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는 셈이 된 그래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초대형 기업들에게 공짜 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돈에 그 지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짜 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죠. 거기서 그렇죠. 일자리 창출해 주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그 금액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 원, 예. TSMC 9조 2천억 원, 마이크론 8조 6천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지난 6월에 이런 지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라면서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던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바이든 정부 때의 계약을 뒤집으면서 기업 예. 지분 인수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인텔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보조금 15조 원을 주는 대신에 지분 10%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반도체 회사 전반으로 확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특정 정부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례가 없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삼성전자나 TSMC 보조금이 인텔보다는 작고 기업 가치는 커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삼성의 경우에는 한 1.59%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대표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건 기업 경영이나 국가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트럼프 또 정부가 발표할 반도체 관세 폭탄을 고려하면 미국 공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관세 50%인가 매기기로 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인텔이랑 삼성전자는 상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직원의 30%를 감원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작년에 3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미국 정부의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예.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경영권 간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뭐 러트닉 장관은 앞서 정부가 인텔의 경우에 인텔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네.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삼성이 뭐 입장을 낸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